물건을 사고 팔고 회사를 설립, 운영하며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모든 경제 활동 뒤에는 일정한 룰이 존재합니다. 그 룰이 없다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결국 신뢰는 무너지고 거래는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 경제 활동의 질서와 신뢰를 지켜주는 법이 상법입니다. 상법은 단순한 기업 법률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상업활동의 다양한 영역을 규율합니다. 제1편 총칙은 상법 전체의 기본 원칙을 다루며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 상호, 등기 등 기초적인 상사법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법의 기초체계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상법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제2편 상행위는 상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으며 상사매매, 중개, 운송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상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율합니다. 상인의 경제활동과 직접 연결된 실천적인 내용이 중심입니다. 제3편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 기업을 다루며 회사의 설립, 운영, 조직, 대표, 주주나 사원의 권리와 의무, 해산과 합병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4편 보험은 손해보험, 인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다양한 보험 제도를 포함하며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 및 면책 조건 등 보험의 기본 원리와 실무를 규정합니다. 제5편 해상은 선박, 선장, 해상운송 및 해상위험, 공동훼손, 충돌, 구조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운기업과 해상운송과 관련된 법률 관계, 선박의 법적 지위, 해상운송 계약 및 사고 처리 절차 등을 다룹니다. 제6편 항공운송은 항공운송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항공화물, 여객, 수화물의 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한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규정들입니다. 이렇게 상법은 기업활동 전반을 포괄하며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을 통해 상업적 신뢰와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사무투자전문회사 투자구조 내에서 이루어진 수익보장 약정의 법적 효력과 해당 약정을 근거로 제3자가 출자금 및 수익 환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KGI증권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으로 하는 솔로몬 사무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과학기술인 공제회와 대우건설로부터 출자를 받아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시키고 출자금 원금과 연 9.1%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풋옵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보장 약정은 현행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이후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하였으나 솔로몬저축은행은 자금 부족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익명조합 구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 방안으로 과학기술인 공제회와 대우건설의 출자 지분을 각각 이네스 유한회사와 디인스 유한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유한회사들은 사무임C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익명조합을 구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의 계열사인 솔로몬신용정보 현 피고는 사무임C에게 동일한 조건의 수익보장 약정을 다시 체결해 주었습니다. 이후 사무임C는 해당 풋옵션 권리와 투자 지분을 제3자인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풋옵션에 따른 출자금 및 이익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가 체결한 수익보장 약정, 풋옵션, 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이익보장 약속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으나 해당 약정이 원고의 출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 판단 이후 대법원은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본질을 심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익보장 약속, 풋옵션의 법적 효력, 이익보장 약속의 주체와 범위,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익보장 약속이 구간접투자법 및 구자본시장법상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은 사모펀드가 투자자에게 대출처럼 고정적인 수익을 약속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규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익보장을 우회하거나 탈법적으로 설계한 구조 역시 모두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익보장 약속의 주체와 범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익보장 약속의 주체는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이지만 업무집행사원과 협의하여 제3자가 수익보장을 약속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유도한 경우에도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익보장 약속의 상대방은 유한책임사원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실상 유사한 지위에 있는 익명조합원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인 사무 EMC 등이 이미 출자 지분을 인수한 이후 피고와 이익보장 약속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과정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이익보장 약속을 무효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결론 역시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강행 규정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였고 무효인 약정이 투자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엄격히 따져 불법행위 책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향후 유사한 투자구조 설계나 법적 분쟁에 있어 실질과 형식을 모두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감사합니다.